있을 만한 것이, 보통은 우리 디지털 시대로 2020년을 전후로 해서 급변을 하고 있잖아요. 우리 특히 코로나까지 맞물려서 온라인이라는 새로운 그 시대적 대세가 지금 일어난 거죠. 근데 이 온라인과 디지털이 만나니까 그 전에 아날로그 시대에 젖어 있었던 기성 세대들은 너무너무 힘들어 하는데, 특히 예술계에 종사하고 있는 이런 아날로그에 익숙해 있던 이런 원로 작가분들, 중견 작가분들은 더더욱 디지털 시대가 불편할 수도 있고 약간의 거부감이 일어날 수도 있다. 그렇지만 이번에 이 디지털 페마전, 유럽 패션전을 선보이는 안창홍 화백님을 예시로 해서 그분들이 새로운 하나의 가능성, 그리고 아날로그 시대와 디지털 시대가 서로 이게 경계의 벽이 있는 게 아니고 오히려 서로 혼합되고 소통되고 융화될 수 있는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 그리고 디지털 기기를 활용해서도 충분히 새로운 형식의 예술적인 표현 형식을 실천해낼 수 있다. 그러한 가능성을 좀 선보여 준다는 것이 이번 전시의 큰 특징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번 실제로도 여기 보시면 핸드폰의 디지털 펜으로만 제작한 이미지라는 것이 하면 충분히 키워드로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한정된 에디션 고급지 프린트 방식과 영상 이미지 원본을 디지털 액자 방식으로 보여준다. 이런 부분이 또 하나 있는데, 디지털 액자 방식 같은 경우에는 아까 보이는 게 원 명칭은 넷기어 뮤럴 디지털 캠퍼스라는 명칭을 쓰거든요. 그러니까 디지털 액자 브랜드 중에 전 세계에 가장 폭넓게 보급되어 있고 가장 대중적인 인지도가 높은 브랜드가 넷기어라는 브랜드인데, 이번 전시를 효과적으로 진행하기 위해서 이 넷기어 측과 같이 협력을 좀 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들은 보시다시피 굉장히 얼핏 보면 그냥 일반 작품 같죠. 일반 그냥 액자 작품, 그죠? 근데 자세히 보면 이미지가 교체되면서 정말 저 선명도라든가 혹시 여러 가지 그 시각적 비주얼 이런 부분들이 기성의 일반 회화 작품하고 거의 다름없을 정도로 퀄리티인데, 저런 부분들이 일반 순수 파인아트하고 결부됐을 때 저런 디지털 액자 방식도 새롭게 이런 순수 미술 시장에서도 표현의 영역으로 활용할 수 있을 것이다 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그래서 이번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좀 남다른 의미가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디지털 액자의 좀 좋은 점은 다른 오프라인에서 볼 수 있는 저런 판화 방식이나 이런 것들은 액자 상태 하나를 밖에 소장을 못하죠. 그런데 이번에 전시에 출품된 작품들은 말 그대로 빛으로 형성된 그 디지털 영상이 원본이기 때문에 저 디지털 액자 방식을 취하면 본인이 원하는 작품을, 영상 원본을 10점이건 20점이건 50점이건 선별을 해서 동시에 소장할 수 있다는 거죠. 저 부분들이. 그래서 그 방식들의 가능성을 충분히 있겠구나라는 것들을 실험하기 위해서 이용을 했는데 굉장히 좀 성공적인 하나의 예시일 것 같아요. 그리고 저걸 소장하게 됐을 경우에는 저 오른쪽에 보이듯이 우측의 하단에 작가의 서명과 그 다음에 저 뒤편에는 별도의 이 작품과 어울릴 만한 별도의 드로잉이, 친필 드로잉이 다 탑재가 됩니다. 그러니까 그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론 같은 경우는 지금 USB에 다 담겨져 있고요. 그 예시를. 그래서 마치 백남준 선생님이 디지털 기기를 활용해서, 비디오 기기를 활용해서 거기에 리터치를 통해서 회화 작품, 파인아트와 이런 비디오 아트를 같이 넘나들었듯이 이 디지털 기기 이런 부분도 충분히 새로운 형식의 회화 형식과 접목할 수 있을 것 같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한번 다음 장을 좀 넘겨보시면
보도자료에 이 스마트폰 제작 과정을 여기다 좀 소개해놨는데요. 제작 과정 같은 경우에는 우선 제작한 데 사용한 기기는 스마트폰입니다. 갤럭시 노트 20 울트라 5G라는 그 브랜드인데 최근 작년에 횟수로 이게 2년여라고 좀 해놨는데 횟수로 그렇고요. 정확히 정확히 지정을 하면은 작년 중반 여름 시즌 정도에 시작을 하셨다라고 보는 게 맞을 것 같고요. 그때는 이 울트라 5G 이 나오기 바로 전 모델이죠. 노트 10인가 아마 그럴 것 같은데 그것으로부터 시작을 해서 이 갤럭시 노트 20 울트라 5G가 나오자마자 이거를 구입하셔서 지금까지도 계속 이 기기만 사용하신다. 이게 왜 그렇게 됐는지는 작가 선생님이 직접 말씀해 주실 것 같고요. 그리고 이것은 여러 가지 이제 제작 과정이 있을 수가 있는데 간단히 정리만 하면은 우선은 가장 무엇보다 먼저 선행되는 것은 작가의 이미지 서치입니다. 우리가 온라인에 그런 여러 가지 이미지 검색을 통해서 여가 시간을 좀 보내잖아요. 뭐 게임하는 대신에 이미지들을 보다 보면은 거기에 눈에 들어오는 여러 이미지들을 많이 다운로드를 받아 놓으셨다가 그 중에 초이스를 하시는 거죠. 또 주제의식에 맞는. 그리고 그것을 안창홍 작가님만의 그런 독특한 화법, 필체, 그 다 디지털 패널로 붓대신 사용하는 거지만 그것을 가미를 해서 원래 가지고 있었던 사진 이미지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는 제2, 제3의 이미지를 이제 변화시키는 거죠. 그러는 과정에 새로운 형식의 디지털 회화가 탄생하는 걸로 제작 과정을 먼저 설명해 드리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되게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가 안창홍 작가님이 선택한 사진 이미지는 그 외견상 보여지는 형상을 어떻게 그걸 가지고 뭘 보여주겠다라는 부분보다는 그 이면에 관심이 있으시다. 다시 얘기하면 옷을 입은 모델이 출중한 외모에 모델이 있다고 하면 모델 사진이 있다고 하면 우리는 보통 옷과 잘 어우러진 모델의 비주얼과 혹은 환경적 주변의 요소 이런 부분들이 1차적인 관심사라고 한다면 오히려 안창홍 화법은 그 중심 주인공인 모델이 다 사라져버리는 거죠. 아예 없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 그대로 그래서 유령 패션이라고 이제 한 부분도 그런 건데 그 허망함 혹은 증발된 그 이후에 여러 가지 그런 심리적인 그런 상태. 그러니까 결국은 이런 외피에 대한 문제가 아니라 그 내재된 그 정신성, 뭐 내면성 이런 부분들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려고 하다 보니 지금 보시다시피 이런 이미지들이 나오게 탄생하게 된 거죠. 껍질만 가지고 그 내면의 것을 오히려 증발시킨 그 비움. 그래서 이 비움 다음에 허망함까지를 같이 보여주는 현대 뒤에도 이제 글도 써놨지만 현대인의 심리적인 추상이다. 심리 추상 뭐 이렇게 비유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또 다른 한편으로는 맨 뒷장 3페이지 이제 보시면 거기에 아까 넷기어 뮤얼 디지털 캠퍼스를 협력했다는 이 내용이 나와 있고요. 또는 이번 같은 경우는 이제 보여지는 방식 중에 영상 이미지는 디지털 액자 형식으로 했고요. 보여지는 방식은 일종의 가장 오랜 전통과 역사가 있는 우리 파인아트 쪽의 제작 방식은 판화 형식들이 있죠. 그렇죠? 그 판화 형식들을 따랐다. 그리고 그 판화의 느낌들을 최대한 살리기 위해서 정확한 종이 이름은 제가 외우지 못했습니다만 이게 독일제의 판화지 중에 가장 그 고퀄리티, 가장 양질의 그러니까 변색이 되지 않는 그런 종이를 일부러 선택을 했다. 그리고 요 이미지를
종이 크기 기준 30호 크기는 에디션이 20장이고 40호 크기는 에디션이 5장이다. 이렇게 안내를 해드리고요. 또 하나는 마지막 부분에 적혀 있는 것처럼 이 기념엽서가 이제 약간 큰 것도 있지만 저기 작은 것도 다 있잖아요. 저런 부분들은 이제 판매를 하는 건데, 저는 기본 10장씩 넣어서 10,000원씩 이제 팔 예정이긴 한데, 저런 그 엽서 종류, 기념 엽서의 판매금 전액은 100% 전액은 이 아프리카 말라리 어린이 미술 재료를 보내기 위한 이제 지원비로 쓸 예정이고요. 앞으로는 이제 IFA에서 기획하는 모든 전시 수익금의 일부는 그렇게 문화 소외 지역의 어린이를 돕는, 특히 아프리카 지역을 올해는 이제 집중하려고 하는데 그쪽에 다 이제 지금 쓸 예정인데요. 올해 첫 스타트를 안창홍 디지털 페나전으로 시작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영상을 한번